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승용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원 여러분,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갑 출신 안규백입니다. 2600년 전 공자는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요체로 족식, 족병, 민신지휘라 했습니다. 군비와 식량을 포기해도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신이라고 했습니다. 총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국민들께서 우리 국군의 안보를 안보와 군의 우리 군과 안보를 신뢰하는 이유와 또 불신하는 이유를 꼽으시라면은 총리께서는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예, 우선은 정부 보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정부 나름대로의 확고한 국방 의지와 한미 동맹이 신뢰하는 이유일 것이고요. 불신을 낳는 이유는 간간히 벌어지는 그 실수나 사고, 그리고 약간의 가짜 뉴스도 요즘에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은 한반도의 평화 진정과 한미 동맹을 우리 안보에 신뢰를 보내고 있고, 그다음에 이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이 마타도에 대해서는 불신을 조장하는 그 주요 원인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할 것은 역시 한반도 평화의 역사적 진전입니다. 지난 2월 하노이에 길었던 교착이 무색하게 남북미 정상은 판문점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총리, 이번 한미, 북미 정상회담과 판문점에서의 남북미 회동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예, 여러 가지 수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아주 실무적으로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북미 대화가 재개될 틀을 만들었다, 재개되게 됐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두 북미 정상 사이에 무슨 말씀이 있었는지는 모르거니와 그 직전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동시적 병렬적으로 접근하자는데 의견이 일치됐다. 이 대목이 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에 덧붙여서는 남북이 간의 그냥 72년간의 간격을 계속 이렇게 좁혀왔다. 소통을 통해 좁혀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불신의 장벽은 이제 조금씩 허물어 가고 있는 것이 이번 남북미 정상회담의 저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미 정상회담이나 판문점 선언 그리고 평양 공동선언에서 약속한 우리의 역할을 차곡차곡히 이렇게 좀 쌓여가고 또 이행해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제는 중재자를 넘어서 남북미 관계의 도약을 이끌어내는 어떤 신뢰의 촉진자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역할을 부정하거나 또 북한의 통미 봉남 전술에만 이용을 당했다 이런 일각의 견해가 있어요. 이대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면에 북한 비핵화에 접근하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미 대화의 재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판문점에서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서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그 북미 정상이 2월 하노이 이후에 교착 상태에 빠졌던 대화를 되살리게 하느라고 한 발짝 뒤에 계셨던 건데요.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아름다운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정치인들의 본능대로 어느 자리에나 자기 얼굴 내밀고 또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만약 그랬다면 그런 성과가 나왔겠는가. 그것이야말로 외교 참사가 될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판문점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것이고, 정전협정은 말하자면 분단협정이 체결된 것이고, 판문점 도끼만행이 있었던 곳입니다. 미군 장교 2명이 북한군의 도끼에 살해된 곳인데, 바로 그곳을 무장 경호도 없이 무장 군인도 없이 미국 대통령이 평상복을 입고 북한 지도자와 함께 군사분계선을 건넜다. 이것이 주는 그 역사적인 메시지가 크죠. 예. 북한 주민들께 주는 인상이나
또 우리 역사에 남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그 광경을 보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중에 한 군데이면서도 한 나라이면서도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할 수 있는 나라인데 그러한 상호 신뢰 관계를 보고서 여타의 또 남북 정상뿐만 아니라 평화를 애호하는 여러 국제적인 여러 나라들과 또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그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대통령의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대통령과 우리의 역할과 노력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곧 저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평화의 진정과 더불어서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시작권 환수나 한반도 평화를 말하면서 일각에서는 한미동맹의 파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께서는 과거보다는 현재의 한미동맹이 수준이 더 강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문재인 정부 2년 2개월 동안 남북 혹시 정상회담이 몇 차례 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네, 이번 판문점안이 한미 정상회담 청와대에서 한 것이 8번째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 정부의 같은 기간 동안에는 아마 그 정상회담이 고작 3차례에 그치는 것이 한미동맹의 진일보한 그런 수치로 저는 나타납니다. 얼마 전에 에이브럼스 주한미 사령관 역시 한미동맹을 우려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동맹은 굳건하고 또 한미 군사훈련 역시 흔들림 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PPT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한미동맹은 굳건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우리 안보는 어느 때보다 튼튼하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니까 17년 대비해서 19년의 한미연합훈련이 오히려 대폭 증가된 것이 지금 저 수치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인들은 국익을 애면한 채 사실을 왜곡하고 가짜 뉴스를 무분별하게 인용하면서 국민 불안을 조종하고 있어요. 총리께서는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바로잡거나 또 언론에 중재할 그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네, 중대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등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화면을 보십시오. 지난 4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중 일부입니다. 총리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북한의 선의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신념을 가지고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6월 29일이었던가요? 오사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시진핑 주석이 북한 평양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시 주석이 우리 문 대통령께 전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4개항입니다. 첫째는 비핵화의 의지는 변함없다. 둘째는 경제와 민생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대외 환경이 좋아지기를 바란다. 셋째는 모든 문제는 대화로 풀고 싶다. 넷째는 한국과의 화해 협력을 추구하고 싶다. 이 4가지 메시지를 시 주석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우리 혼자서 선의만을 믿고 짝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시진핑 주석도 그런 메시지를 전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다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총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 올림픽으로 한반도 평화의 서막을 연 이래 북한은 ICBM 핵실험을 한 차례도 실험한 바가 없습니다. 이전 보수 정권에서 핵실험을 포함해서 최대 100여 건에 달았던 북한의 도발을 상기하면 진실로 눈에 보이는 비핵화가 무엇인지는 명백해 보입니다. 9.19 군사합의는 군사 분야의 평화를 제도함으로써 말뿐인 안보를 넘어서 진짜 평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총리 동의하십니까? 네, 제가 경기도 강화군의 교동도. 네, 거길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2번이나 갔습니다. 황해도 쪽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많이 사시는, 그리고 그 교동 이발관에는 우리 김무성 대표님 사진도 벽에 걸려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가게가 많이 늘고요.
주차장이 모자라서 그 군수님이 몇십억을 들여서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넓히고 있습니다.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또 이루어지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자, 국방장관 나오십시오. 장관 요새 일 고생이 많지요? 예. 네, 죄송합니다. 네. 이러한 그 흑색 선전이나 비난으로부터 우리 군과 안보 당국을 신뢰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군이 보다 좀 솔직하고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북한 목선으로 빚어진 이번 사태야말로 단적인 예입니다. 먼저 장관께 묻겠습니다. 경제작전 실패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예, 경제작전 실패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력 운용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통합해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고 또 경계 그 임무에 임하는 요원들에 대한 전문화 교육 그리고 평소 훈련 이런 부분들도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해경과 또 우리 해군, 육군 간의 유기적인 그런 그 경계작전 시스템을 보다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식별을 했습니다. 우리 군은 65만의 혈기방장한 20대들이 집합해 있는 그런 군입니다.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군을 재교육을 시키는 이런 배터리도 충전하면 다시 달아지면 재충전하듯이 그런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건 초기에는 조업 중이었던 어민이 신고했다거나 또 3차 강은 5마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등 최초의 보도가 약간 좀 그릇된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혼란을 예방해야 할 우리 군은 오히려 부정확한 표현으로서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군이 저는 불신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동의하신가요? 예, 저희는 경계작전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다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관련 기관과 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거 자체가 우리 민간인이 사실 이 신고를 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은폐라든지 축소라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소홀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하고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요. 2012년도도 노크깃이 있었고 2014년도도 백령도에서 초소 노크깃이 있었고 계속 뭐 2년, 5년, 4년 이런 주기별로 일어난답니다.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장병들 교육에 좀 더욱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겠습니다. 야당은 동해상의 각 경제작전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남북 군사 합의서를 비난하고 노코 기선 때에도 없던 장관 해임이나 국정조사 등 국방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주장을 계속 지금 카드를 꺼내들고 있어요. 야당의 과도한 정쟁이지만은 어쨌든 적극적인으로 소통을 해서 대응하지 않는 그런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측면이 저는 야기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 이번 사태가 이렇게까지 진행되는 동안에 소극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좀 소극적인 대응이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경계작전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이 귀순 상황에 관계된 것은 또 다른 기관과 많은 그런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안이하게 소홀하게 이렇게 해서 국민들께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이 우리 군의 대응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을 역시 한번 저는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미상의 인원이 오면은 국방과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군이 초기 상황을 지휘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본 상황과 관련해서 앞으로 유사한 그런 상황에 대한 정부 대응 매뉴얼을 지금 현재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방부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순 대응 매뉴얼은 국정원에서 우리 군 중심으로 저는 조속히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시스템과 대응 방식이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의 중심으로 저는 개편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 있으십니까? 예, 국방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본인이 작년 2월 이 자리에서 국방장관을 향해서 국방개혁 2.0의 추진을 조속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과연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국방개혁 2.0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런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미래 이 안보 환경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고 다양해지기 때문에 전방위 안보 위협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휘구조, 부대구조, 전력구조 이런 것들을 지금 면밀하게 우리가 계획 수립을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인구 급감 현상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병력 자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병력이 감소하지만 중간 간부청 특히 이 간부 정원 또 그리고 여성 인력 정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더 전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 국방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을 소상하게 투명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면서 병력 문화를 실질적으로 개선시켜서 실질적인 국방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팔랑기비를 들고 바다로 들러 뛰다닙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작년 11월 달에 정상 추진하겠던 그 국방 인력 구조 재설계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검토가 있어요. 본의원이 보기에 이렇게 매우 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데. 예, 저희는 지금 계획을 수립을 했고 또 국방개혁과 관련된 법안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빨리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 우리 정부의 국방이 과연 무엇인지를 보기 위해서 저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지 좀 저기 내 마음이 좀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뭐 저희는 지금도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첨단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방개혁 2.0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 타당성 여러 가지 면제 같은 이런 것을 범정부 차원에서 저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종합적인 제도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국방개혁 목표는 우리 한반도 평화를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군 육성, 또 평화 번영을 책임지는 책임국방 구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주국방을 위해서 조속히 전작권을 환수해야 합니다. 지난 8월 달에 IOC 평가에 대비해서 식별하는 과정 중에서 일부가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됐어요. 이제 한 달이 남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예, 전작권 전환 문제는 조건에 기초한 그래서 조건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한미 간의 그 조건을 정상적으로 지금 다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을 식별을 했고 그 부분이 이번 그 8월 달에 하는 IOC 평가, 기본 운용 능력 평가 때 검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만 전작권 전환 부분은 누구 일개 어떤 조직이라든지 몇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방부 합참 또 각군 본부 그리고 각 작전사 전 요원들이 힘을 합쳐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소홀함이 없이 하여튼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지금 다하겠습니다. 전작권 추진단 규모가 올해 상반기까지 4년 전 숫자하고 동일 숫자에다가 최근 한 10여 명 늘었어요. 물론 추진단 숫자가 동력을 나타낸 것은 아닙니다만 왠지 소극적으로 보입니다. 장관은 매번 회의 때마다 IOC 이 회의를 할 때마다 FOC 규모로서 대비해야 된다.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그게 되고 있습니까? 예, 뭐 그런 부분들은 금년도 IOC 평가할 때는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대로 40여 명으로 지금 현재 검증단이 편성이 되어 있고 만일에 금년도에 IOC 평가가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게 되면은 다음에 이제 FOC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FOC 평가는 완전 그 운용 능력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인원을 더 정원시켜서 할 예정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부분은 그런 그 검증요원에 의해서 그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 요원들이 같이 힘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요. 물론 장관께서 합참과 장관이 유기적 시스템의 성장적 중심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은 어쨌든 이것들이 시스템으로 돌아가면서 이게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보기에는 전작권 의지가 있는가, 확고한 의지가 있는가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떼도 될까요? 예,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4년 지금 현재 당시 국방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평시작전권 환수가 94년부터 20년까지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건 책임 국방자의 직무유예라고 말씀하신 바 있어요. 우리 국방을 지킨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IOC, FOC, FMC까지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안팎으로 들이닥친 변화의 시대에 적절히 응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평화와 번영의 주역이 됩니다. 그 첫걸음은 다시 신뢰입니다. 감사합니다.